안녕하세요, 스님. 그래요. 이렇게 스님 찾아뵈서 제가 찾아뵐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스님. 한국 불교와 관련해서 특히 이 선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굉장한 일가견이 있으신 어른이신데, 그래서 스님 생각하시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가 이제 4차 산업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더 황폐화되는 시절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다음에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회인데, 이런 부분들일수록 사실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아예 명상이라는 걸 딱 어떻게 보면 이 간판 타이틀로 딱 달고 있는데, 한국 불교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님께 좀 고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었거든요. 예, 질문 잘하셨습니다. 저도 뭐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볼 적에는 해답은 부처님 교리에 다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미 대한불교 조계종이 대승불교로서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대충은 짐작하는 대로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북방불교는 대승불교로서 이제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고, 남방불교는 어찌 보면 명상이죠. 메디테이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이거든. 예. 일본 선은 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젠하고 메디테이션하고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고요. 근데 메디테이션을 하면은 좀 더 손쉽게 쉽게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거지. 그 대신에 대승의 어떤 교학적 가치관 속에서는 유효열반은 아라한가까지는 증득할 수는 있는데, 무효열반은 보살이 돼야지 증득할 수 있는 거다. 유상으로 공부하는 것을 무상으로 전환했을 때 할 수 있는 수행도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 물론 부처님은 유무를 초월해서 더 이상 수행해도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메디테이션, 명상, 물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통불교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 수행에 딱 국한돼 가지고 이것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연불도 하고 강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온갖 수행 방편을 다 섭렵을 해도 이해를 하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부정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에도 머물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교의처럼, 메디테이션에 머물고 집착해서도 안 되고, 선에 머물고 집착해서도 안 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해야지 증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했는지 그 까닭부터 교학적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서 수행으로 넘어가든지, 뭔가 선교가 둘이 아닌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물론 전제로 깔기는 깔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승불교인지, 대승불교에서 왜 선을 위주로 해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부처님 교학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다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이니까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늘 선을 하면서도 교를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늘 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고요. 왜냐, 우리가 강원에서 배울 적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점점 절집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인지하는 어떤 능력들이 생겨서 그런 건지 더 깊이 들어간다고,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은 아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 교학적으로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지적한 거지. 아라한가를 증득했어도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의실력을 못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이을 수 있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수행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왜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폭넓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지야지 수행도 살아나고 명분도 서고 이런 거지. 그 대신에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비파사나라든지 넓게 보면은 북방에도 비파사나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이제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동안에 몰라서 하지 말아라 한 건 아닐 거예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일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되다 보니까 아, 이런 수행도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구나.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게 손쉽게 잘 되네. 왜 이렇게 잘 되는 수행을 놔놓고 이 어려운 수행이 이렇게 하락했을까? 이런 생각도 너나 없이 할 겁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까닭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주고 쉬운 것은 쉬운 거대로 이해를 시켜서 행동하게끔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런 입장, 궁극적인 데까지 전부 다 대긍정인 눈으로 소화를 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은 대승경전 교위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지만 남방불교는 대승경전을 부정하니까 비불설이라 해갖고 같은 불교를 믿는데 어떤 것은 옳다하고 어떤 것은 그렇다 하니까 이것도 시비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언젠가는 부딪혀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피하기만 한다고 되나? 알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눈뜬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왜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교학하는 사람이나 선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공통분모를 토론하고 거기서 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정의 내려진 근거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만남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에요. 스님, 근데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세고의 소승성관 전례 이런데 그게 사실 잘 안 맞아서 결국 당나라 초중기 때 이제 남종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해능 스님 일화에서 보면 해능 스님이 일차 무식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 보편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스님. 그리고 뭐 세수하다 코만지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성에 대한 긍정 그게 다 보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한국 불교가 너무 선이 그러니까 고층화돼서 최상승기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실과 약간 유리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인데요. 저는 우리 신도님들 전부 다 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뭔가 새로운 이러한 보편성을 지금 새로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쭉 밟아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틀이 딱 갖춰졌는데 오늘 이런 자리는 전체 대중을 대상으로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보편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필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다져졌을 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제가 선방에 다니고 이럴 적에는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포교당을 차려가지고 나왔을 적에 포교를 어떤 식으로 나는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해해왔던 것이 선적 어떤 입장이니까 선으로 한번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포교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오로지 조금 남들이 가지 않았던 선의 어떤 입장을 한번 건드려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포교당을 열고 손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한 1년 6개월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무지해인 거야. 어떤 면에서는 내우주로 가르치려고만 한 거예요. 지금 신도들의 의치라든지 입장은 전혀 별개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아들으라고 막 가르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 오류를 나는 포교당을 열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지. 포교당을 안 열고 그냥 대중생활 하든지 선방 다니든지 나름대로 생활했을 것 같으면 부딪혀 보지 않았으면 내가 못 찾아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물이 나한테 있구나. 그럼 그 허물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내가 한 100여일 이상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내가 가르친 것은 조사선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예. 조사선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상근기를 가르치는 수단인데 그 일반 평이한 신도님들한테 이걸 말아먹으라고 막 하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사람은 오는데 전부 다 이상한 색깔의 눈을 뜨고 뭐 선방도 아니고 포교당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이 허물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남한테 가르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가나선으로 내가 전환한 거예요. 가나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열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조사선을 바탕으로 가나선적인 입장이 세상에 나온 거니까 오히려 가나선 얘기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사선으로 공부할 때 조금 맛본 사람들은 스님 너무 이상합니다. 왜? 말이 많아졌다는 거야. 저보고 조사선식으로 할 적에는 근원만 때리면 되거든. 어찌 보면은 핵심만 치면 되는데 이 가나선이라 하는 것은 바깥부터 건드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자꾸 좁혀 들어가는 어떤 수단을 또 제시하기도 하는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상대방은 처음 겪어보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느껴본 사람이 안심을 시켜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하게끔 밀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그 입장은 이렇지요?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이 많아진 거야. 조사서는 그런 것들이 생략됐거든.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의심되어진 상태에서 사정없이 스스로 뚫고 들어가도록 자꾸 이제 지 흔들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넘어서도록 자꾸 수단을 제시하니까 이 어찌 보면 거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해서는 안 돼. 자칫하면 신심 떨어져. 거꾸로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도망가게 만들고 손가락질 하게끔 얘기되지는 게 왜 저렇게 불교냐. 고친데.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발심이 된 사람, 돈발이 좀 된 사람이. 아니,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나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야. 내 입장에서는. 딴 분들은 접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일 쉽다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화두 제시할 적에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거 이상 쉬운 게 어디 있어?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게 하느냐? 이 말처럼 쉬운 게 없거든. 근데 이 말이 의심에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의심에 걸려들게끔 해서 의심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 속에서 경계를 맛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끔 자꾸 이게 장치된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의심을 딱 걸어야 되거든. 근데 의심을 걸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사실은 가나선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 의심을 내기까지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깨달음을 바탕으로 의심을 내게 할 수 있지. 본인이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의심만 내게 해서 경계에 빠뜨리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경계를 맛보면서도 못 이겨나.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전부 다 실패 본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책을 봐서 그런지 보통 경제를 보다가 또 어록을 스스로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나오고 또 경제를 보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그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사선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가나서는 좀 더 정형화된 거라.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간추려 가지고 제대로 된 의심을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러니까 후기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빨리 깨달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왜 일반인들이 마을에 살면서 수행하고자 왔는데 선사들한테 가르치는 수행 방법처럼 막 칠 수는 없거든. 점잖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일반 제가 신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입장 정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사대부들 상대하는 처음에는 그냥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세하게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춰봐야 되니까. 말 안 하고서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해라 갖고서는 안 되거든.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좀 더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어떤 입장은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의심에 걸려서는 그거 이상 어려운 게 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해서 못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보편화가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이 세상에 많이 나와야 된다. 아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경계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이 경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거지. 체험도 못한 사람이 경계 맛보지도 않고 경계 맛보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경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경계를 이겨내고 난 뒤에 어떻게 이겨냈다. 그럼 저 사람도 경계에 들어가서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저 어떻게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가르침이 지침이 있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